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분입니다. 아픈 사회를 치료하는 사회적 약사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계신 분인데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전인 건강한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네. 전인 건강의 전도사라고 저는 들었는데 전인 건강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1948년에 세계보건기구가 선언한 정의가 있습니다. 예.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질병이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 신체적, 전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것이다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의를 저는 수십 년 전에 접하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전인 건강이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분야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전인 건강한 사회가 되면 지금 우리가 사회가 겪는 여러 가지 갈등 또한 현재는 우리가 3년째 팬데믹 전염병도 겪고 있죠. 그런 부분도 아마 훨씬 줄어들 거고 또 우리 사람들 간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나 따뜻한 사회 구현에도 훨씬 좋으리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단어가 있었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인 건강에는 환경, 사회적 건강까지 합치된 그런 단어더라고요. 의원님 어떻게 오늘 딱 첫 만난 그 느낌 우리 권진영 씨 어떠세요? 알고 지낸 우리 큰어머니 같은 큰엄마 같은 느낌, 푸근한 느낌. 맞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너 밥은 먹고 다니니? 너 약 먹고 밥 먹고 약 챙겨야 된다. 약 먹을 때는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꼭 좋은 잔소리를 해주실 것만 같아요. 평상시 좀 이렇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런 편이시죠? 네. 제가 그냥 저희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 자연스러운 가정 교육이 내 자신이 소중한 만큼 항상 내가 만나는 이 순간에 만난 상대도 항상 소중하다 이런 교육을 받았고 제가 또 전문직 중에서 약사라는 직능을 가지면서 또 아프고 힘든 분들을 상대하면서 필요한 의약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증세가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저는 항상 좀 시간이 있을 때는 상담을 해주면서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 듣고 이제 권진영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때 밥 먹어라, 밤늦게 식사하지 마라, 이런 거 또 이제 그런 조언을 많이 해줬었습니다. 네. 아니, 의원님께서 원래 또 법대도 지망을 좀 하셨다고 들었었는데 약사가 되셨어요. 네. 그 이유가 좀 계기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제가 오빠 둘 밑에 커서 또 저희 부모님이 비교적 좀 이렇게 성실하게 바르게 사셨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공정이나 정의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또 보통 이제 저희 오빠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이래서 약자들 돕기 위해서 또 바른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대에 가면 참 좋겠다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집에 송사가 있어서 이제 그런 법 쪽에 부모님이 하신 얘기를 어깨너머로 들었지만 저희 집 송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누구누구는 칼 안 든 도둑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떤 직종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더니 제가 생각하는 법조계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비법조인이 생각하는 법조계하고 또 법조계 안에 어떤 애로사항도 있었겠지만 그게 괴리가 너무 컸던 것 같아. 내가 저쪽에 가서는 내가 생각하는 거를
관철시키기에는 계란으로 바위 때리겠다 이래서 좀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저 구조적인 물론 좋은 분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어머니께서 여자도 너네 시대에는 국가가 주는 면허증이 있으면 평생을 당당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의대나 약대가 비교적 좀 정확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이런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쪽으로 가라 해서 그냥 순종하고 착실히 공부해서 그냥 약대 갔습니다. 그 정치인의 길로 가게 된 뭐 결정적인 계기랄까? 뭐 스카웃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있었습니다. 예, 어떤 제가 거였습니까? 90년도 초반에 네. 이제 아이들을 이제 초등학교 보내고 이러면서 이제 야구도 그만두고 아이들 교육에 좀 전념하고 있을 때 네. 아파트 어머니 회장을 하면서 그 40대, 30대 후반, 40대 초반이니까 정말 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죠. 네. 이제 좀 기본적으로 성격이 책임감이 있고 뭘 맡으면 열심히 하니까 뭐 누가 보나 안 보나 내 스스로 만족해야 돼서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 단지가 앞장서게 했고 그래서 그 분리수거를 통해서 생긴 수익금, 재활용품 수익금은 또 이제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부를 돕고. 그 이런 우리나라 일을. 전체 아파트 가운데 그렇죠. 의원님이 맡았던 제가 한 2000세대 강남에 있는 예. 한 2000세대 아파트에 약국을 안 할 때 내가 사는 동네에 어머니 회장을 했었어요. 거기 이제 선출이 돼갖고. 그때 처음 분리수거를 시작하신 거예요? 네, 80년대 후반에. 그게 이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대한주부클럽. 그 당시에 김천주 회장님께서 그 NGO로서 앞장서셨는데 그 김천주 회장님이 제하고 또 이화여대 선후배 동문이세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데 우리 서 회장이 그 아파트 어머니 회장을 한다니까 거기부터 좀 도입하면 어떠냐 해서 제가 뭐 평소에 제가 고민하던 부분이었거든요. 너무 그때만 해도 이제 플라스틱 이용이 높아지고 또 우리가 GNP 높아지면서 좀 소비 위주로 가고 근데 이 뒤처리는 어떡하냐. 그때는 한 번에 다 넣었어요. 막 쓰레기, 플라스틱, 종이 뭐 할 거 없이 한 쓰레기통에 다 넣었다고요. 네네. 이거 뒤처리 이렇게 섞어버리면 어떡하나 고민하고 개인적으로 약간 고민할 텐데 김천주 회장님 그 말씀 하셔서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제 우리 아파트 어머니의 임원들을 설득하고 아파트에 도입을 했는데 사실 처음에 저항도 있었어요. 그랬겠죠. 너무 편리하게 뭉뚱거려 버리다가 주민들이 또 분리수거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를 한꺼번에 해결할 방법이 이제 음식물 쓰레기는 비닐에 싸서 직접 들고 엘리베이터든 계단으로 내려가서 1층 거기에 넣기. 그리고 이제 이 재활용품은 이제 또 주민들을 너무 불편하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통 깊은 데다가 이쪽은 뭐 병, 이쪽은 플라스틱 이렇게 분리해서.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뚜껑 덮어놓고 하니까 뭐 상당히 진일보한 거죠. 저도 이제 공부는 약학을 했지만 소셜 코디네이터란 얘기를 제가 항상 내 머릿속에 나는 소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맡은 강론에도 충실해야 되지만 그 강론을 아우르는 총론을 바라보고 이걸 통합하고 이어가는 역할을 내가 해야겠다. 그게 아마 저한테 숨어있던 DNA, 이 정치인이 되게 한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이미 하고 계시던 일을 이제 공적인 공간에서 하게 되신 건데요. 이런 의원님의 인생책이 과연 뭘지 정답 같은 책이 인생책입니다. 결의 스승 안창호 인생책으로 선정을 하셨는데요. 이 책에 대해서 우리 허위평론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이 키아츠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국고등신학연구원에서 엮은 책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안창호 선생의 뭐 여러 면모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인으로서의 안창호 선생의 면모를 주로 담은 부분이 있고요. 또 안창호 선생이 거국행을 비롯한 여러 노래 가사도 쓰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노래 가사도 이 뒤에 실려 있고요. 또 우리 민족에게 여러 가지 고하는 연설들도 실려 있어서 다양한 안창호 선생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안창호 선생을 정말 가슴 깊이 존경하기 때문에 이 책이 인생책이 됐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점을 가장 존경하시나요? 제가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가장 먼저 접한 건 고등학교 때. 예. 네네. 그 흥사단이라는 예.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때는 잠깐 접했습니다. 잠깐 접하고 우리 민족의 스승 중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셨구나. 이제 이 마음만 품었는데 50대가 돼서 이제 조금 자녀들도 어느 정도 키워놓고 네. 내가 조금 더 사회 참여가 활발해졌을 때 예. 요거 선배님이 그 당시엔 도산 아카데미였어요. 지금 도산 리더십 포럼인데 거기 가면 너무 좋은 말씀 듣고 또 훌륭한 분들이 오셔서 특강하시고 거기 오시는 분들의 그 네트워킹도 상당히 좋다 이러면서 꼭 한번 와보라 그래서 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 면면들도 참 진지하고 매번 한 달에 한 번 모시는 분들 그 특강 강사님들도 각 분야의 탑들 그 단순히 탑만이 아니라 그분의 삶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분야별 분들을 꼭 모시고 특강을 듣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 중에 오늘의 말씀하고 좋은 말씀을 거기 이사장님 낭독을 해주세요. 내가 이 도산 리더십 포럼은 계속 해야겠고 나도 좀 주변에 확산시켜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이제 하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쓰신 책은 제가 이제 좀 가까이 하고 읽고 그랬습니다. 네. 저는 이제 도산 선생님 1918년에 LA에서 그 미국인들이 한인사회 이렇게 해서 도산의 날을 11월 9일을 도산의 날로 이렇게 제정을 했는 게 저는 거기서 느끼는 게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얘기가 특히 한 몇십 년 전에 더 왕성했죠. 맞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저력이 아닌가. 이 사람이 저 가난한 나라 한국에서 망명 와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모범적이고 개혁적이고 신실하니까 그런 도산의 날을 정해줄 정도로 미국 사회가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것이 미국 사회의 그 개방된 모습, 좋은 것이고 훌륭한 것이면 잘 자란 계산 없이 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런 날을 이런 거 전혀 없이 해줬다는 거. 그게 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아직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문턱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고 우리가 안창호 선생의 생애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라는 책을 통해서 그때 저희가 다룰 때 안창호 선생님께서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저희 가서 정말 농장에서 일하시면서 어떤 태도로 임하셨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의원님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선구자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사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저희한테 주셔서 오늘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창호 선생의 결의 스승으로서의 면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산 안창호의 사상과 비전 첫 번째 차트 뜯어보겠습니다. 빠밤. 일생에 힘써 할 일 민족 개조. 무슨 뜻입니까? 아시다시피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활동했던 그 시기가 일제 치하이기도 했고 우리나라의 그 힘을 키워야 한다라는 인식이 무엇보다 강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때 대표적으로 그 선언을 했던 분이 바로 안창호 선생입니다. 근데 그 우리 민족 힘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개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뭐 그 조선시대에도 여러 그 당쟁 간의 싸움이 있었고 또 어떤 게으름이라든가 이런 식의 그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약점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바꿔야 하고 특히나 이 정신적인 부분, 생활적인 부분에서의 개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습관의 개조로부터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습관 그 강조하고 이런 건 요즘 얘기인데 우리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그 옛날부터 그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습관의 개조가 천군마마와 싸우는 것만큼 어렵다 이 말이 기억이 나는데 생각해보면 난 이제부터 운동할 거야. 그래도 이게 눕는 게 더 편하고 그렇죠. 나 이제부터 좋은 거 먹을 거야.
그래도 기름진 거랑 단 게 또 더 땡기고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의원님은 왠지 그런 거를 자기 관리를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개조하기 힘드신 적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죠, 의원님? 왠지 없으실 것 뭐 같아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럴까요? 저도 이제 우리가 왜 연초가 되면 작심삼일의 어떤 결심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저도 네. 소소하게 경험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것이 조금 더 지켜지는 부분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저는 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생각은 하고 타인과의 관계보다는 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좀 더 이렇게 제가 철저했습니다.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혹시 미흡한 게 있었거나 나도 모르게 상대를 불편하게 한 거, 섭섭하게 한 거 이런 거 보고 끊임없이 또 반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가족 거는 조금 실천을 덜 한 게 있어갖고 요즘도 계속 매일매일 반성하면서 하루하루 개인적인 변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도 그러시군요. 아, 그럼요, 네. 있죠. 그 이제 말씀하신 민족개조와 함께 강조하신 게 자아혁신, 민족혁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의원님 같은 분도 나 스스로와의 약속 지키기 참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두선 안창호 선생님께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남이 보고 따른다. 내 안에서부터 혁신을 해라 이런 얘기 강조하셨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 독립이 거창한 게 아니라 네. 우리 스스로 자아 혁신을 이룰 때 우리 민족의 독립도 이룰 수 네. 있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이 갖고 있는 기본 구도는 공동체라고 할 때 이 네. 공동체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때 그 공동체의 힘도 강해질 수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자아혁신을 이룬 사람들은 이를테면 예. 언행일치를 하는 사람들. 그거 진짜 어려운 건데. 진짜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훈훈한 온정을 갖고 있고 또 무엇보다 국리민복에 힘쓰는 사람들. 국민민족에. 네, 이런 분들을 자아혁신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의원님이시네. 이렇게 뭐 완벽하게 이루지 못했지만 네.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 중에 너희 중에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예. 너 스스로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자신을 이제 개조해서 네가 지도자고 내가 본이 되어라고 예.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뭐 그 몇십 년째 계속 저 좌우명으로 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불평할 일은 줄어들고 항상 저 자신을 성찰하는 예. 그런 건 좀 습관화돼인가 그런 과정에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익어가는 과거에 작심삼일이 한 5건이었으면 이제는 이제 1건 정도 나만 이렇게 줄어가는 모습의 나를 발견하고 아 내가 그래도 비교적 괜찮게 살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도 가끔 느끼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이제 좋은 일 하시고 항상 자기를 성찰하시고 남과 관계를 잘 하시려고 노력하시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좋은 일을 하는 와중에도 남들이 다 그렇게 좋게만 받아들여지진 않아서 협박 전화도 받고 하셨다는 진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어떤 협박 전화에 그것도 제가 시달리셨어요?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1990년도 초반에 네. 그 2000세대는 아파트 단지 안에 네.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고 어머니회가 있는데 어머니는 단지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는 예산을 점검하고 관리실을 컨트롤하는 네. 거기도 이제 주민 대표들이 네. 봉사하는 데인데 거기에 이제 비리가 있었어요. 제가 아파트 어머니회를 전임자로부터 인수받았을 때도 투표를 통해서 제가 됐거든요. 통반장들이 투표해서 이제 선출이 됐는데도 상당히 그 어머니회도 또 문제가 좀 있어서 막 이렇게 새로운 집행부가 생기니까 전임 집행부의 문제점을 신임 집행부가 뭐 좀 밝혀달라, 파헤쳐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나한테 주어진 임기는 1년이었어요. 주어진 임기 동안에 내가 생각하는 내 동네를 정말 주민들이 화합하고 참여하는 아름다운 단지로 가꾸려면 시작 때부터 갈등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분들도 우리 주민이고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저는 전임 집행부의
비리는 봐주지 않겠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전임 집행부에 느낀 그 문제점, 그걸 요약해 주시면 우리 현 집행부는 절대 그런 일로 실망 안 시키도록 하겠다. 너무 지혜로우시다. 선언을 했어요, 제가. 네네. 그분들이 수고한 부분도 있을 텐데 우리 단지에 같이 살아가야 될 이웃인데 그렇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그런 선언을 하고 그 문제점이 결국은 이제 뭐 회계의 투명성, 중요한 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 뭐 이런 것이 부족해서 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3개월마다 아파트 어머니회의 기금 관리라든지 이런 걸 회계 보고를 아파트 게시판에 붙여버렸어요. 네. 그 저희 어머니 임원들한테 우리가 왜 이렇게 시간 내서 봉사하는데 명예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여기서 우리 일체 뭐 어머니회라는 그 어떤 지위 갖고 어떤 이득은 갖지 말자. 우린 잘하자. 우리가 여름 되면 장마가 세니까 수재민 이런 거 생기면 열심히 저희가 어연금도 걷고 이렇게 옷도 해서 KBS 갖다 주고 뭐 이런 거 앞장섰더니 이게 자연적으로 해결됐어요. 네. 지금 이게 작은 사례 같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강조하신 사례가 바로 이거거든요. 공동체를 작은 정말 것부터. 확 개조하셨네요. 작은 공동체. 네, 네. 그 더 공동체를 줄이면 맞습니다. 부터 이렇게 하셔야 이제 큰 국가가 잘 된다는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네, 네. 아유, 그러셨군요. 자, 도산 안창호의 사상과 비전. 두 번째. 빠밤. 네. 손님이 아닌 주인이 되라. 이거는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실까요? 네, 그러니까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예, 뜻인데 이 민족에 있어서 주인은 누구고 손님은 누구냐 혹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민족에 있어서 주인. 주인이요? 주인은 국민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국민이 주인이긴 한데 왜 주인인가라고 물었을 때 네. 딱히 대답이 떠오르지 않잖아요. 왜 주인인가? 근데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그러니까 주와 객을 구분하는 그 기준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 민족에 대해서 귀애심을 갖고 있으면 주인인 것이고 그게 없으면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투표권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투표권이 있으면 국민이에요. 그거 없으면 법적인 외국인 얘기죠. 아닌가요? 도산 안창호 네네. 선생은 사상가로서 말씀을 하신 거니까요. 실제로 일제 치하를 살아가던 우리에게 일본이 분명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주인은 아닌 게 우리나라를 수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 민족을 뭐 귀해하거나 하지 않고 그렇죠. 내선일체를 내세웠지만 실제로 차별 정책으로 일관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전혀 주인으로서의 태도를 갖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함은 뭐 이 책에도 쓰여 있지만 집이 좀 더럽혀지면 청소하고 또 뭐 허물어진 데가 있으면 그걸 열심히 고치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진짜 주인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권준영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대를 좀 앞서가신 분인 것 같아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당장 나라를 빼앗겼어도 그 독립을 향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분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찌 보면은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지를 묻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해줄지를 생각하라. 약간 그런 주인의식이 중요한데.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남의 의식으로 살았어. 잘하나 보자. 막 이러면서. 개조해야겠다, 진짜. 그렇죠. 근데 이제 의원님 이제 정치인이시잖아요. 네, 네. 그 전에 어떻게 보면은 뭐 약사로서 그리고 한 어떤 사회 단체를 이끄는 장으로서와 지금 정치인으로서 대하는 국민은 좀 다르실 것 같아요. 네. 정치인에게 국민은 어떤 존재이신가요? 지역사회 커뮤니티 이천사회 아파트 어머니 회장일 때, 네. 또 한국예약사회 회장일 때, 네. 제가 이제 동창회 회장도 해보고, 네. 또 뭐 사단법인 국민통합의 이사장도 해보고, 네. 또 장애인복지회관의 이사장으로 봉사도 해봤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제 삶의 궤적에서 제가 그 자리를 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자연스러운 활동의 여정에서 구성원들이나 선배들이 당신 이제 이걸 좀 맡아서 해봐라 하면 할 수 있는 범위라 생각했을 때는 그거를 이렇게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제가 가진 주인의식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고등교육 받은
또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이 임무가 주어졌을 때는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이걸 감당을 하자. 약국에도 제가 약국 경영할 때 환자가 왔다 가면 상담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약을 권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때로는 오늘 100명의 환자가 왔다 갔으면 한두 명은 내가 그 분야가 조금 미흡해서 좀 더 하이 퀄리티의 약사를 서비스를 못했다 싶으면 제가 꼭 메모했다가 집에 들어가서 그 부분 공부를 합니다. 네. 다르시네. 다르시네요. 그래서 다음에 그런 유의 환자가 왔을 때는 내가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전문 지식을 확보하고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게 그런 것들이 모이니까 결국 나의 발전의 원동력이 됐고 안창호 선생님 때는 사실은 조선시대 말기에 고종 왕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각성된 의식 속에 그런데 그때 왕이 있었던 시절이네요. 네, 지금은 왕조 정말 시대, 다르네요. 국민을 민초를 주인이라 할 수 없는 시대에 이미 그렇게 앞서 가셔서 물론 우리가 식민지 상태이긴 했지만 네. 앞서 가셔서 국민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내 할 도리를 하고 남이 해주길 바라지 말고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우리 민족의 스승으로서 예수님은 아니었지만 거기 가까운 완벽한 우리 민족의 스승이고 지도자였다. 이 시대를 관통하는 불변하는 원칙적인 진리와 우리가 행할 바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젊은 날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접할 수 있고 그분의 그런 철학을 또 접할 수 있었고 애국정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권진영 씨한테 수수께끼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네. 의원님께서 2006년 지방선거 때 네. 서울시 의원으로 출마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의 득표율을 맞춰주세요. 득표율이 그때 좋았겠죠. 뭐 반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요? 50% 이상? 네, 50%. 서울시 의원의 50% 이상이 이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40%? 조금 더 써보세요. 58% 정도. 76%. 진짜? 79.6%. 79. 거의 80%. 79.6%. 이거 혹시 와. 그 앞에서 아파트 그 회장 역임하실 때 그때 입소문이 쫙 났던 거 같아요. 이제 그 아파트에 어머니 회장할 때 그 이제 아이들이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학부형 관계도 있고 전에 아파트 봉사를 했고 또 그때 뭐 한 번도 내가 다음엔 서울시 의원을 해야지 한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도 초반에 그 지역의 국회의원 아주 뭐 훌륭하신 분이죠. 지금도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국회의원 제가 야구 안 하고 쉴 때 스텝으로 발탁이 돼서 한 5년간 지역 국회의원의 여성 조직을 총괄하는 이제 그때 역할은 여성실장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에 입문을 한 거죠. 제가 출마한 지역은 강남에서 제가 지역구인데 3선거구라 그래서 제가 봉사했던 그 아파트 지역은 아니었어요. 옆에 지역이었어요. 그런데도. 네네. 그런데도 어쨌든 거의 80%. 그래서 10명이면 8명이 저를 찍어서 사실 저는 그 프로를 보고 기쁘기도 했지만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10명 중 8명이. 네. 그러니까 잘해야 되겠다. 서울 시민을 섬기는 리더십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4년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그때 일을 하긴 했었어요. 의원님에 대해서 더 깊숙하게 알고 싶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서정숙 의원님은 누구신지 한번 제가 물어보는 것에 아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에 가장 예뻤던 시기는? 가장 예뻤던 시기는요. 웨딩 마치를 울린 결혼식 날이 제일 이뻤던데요. 1977년. 물론 살도 지금보다 20kg 적었지만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대책 없이 20kg나 불려가고.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질문입니다. 나는 몰랐지만 남이 알려줘서 알게 된 나의 특징은? 남이 알려줘서 내가 알았던 특징은 친한 친구들이 가끔 우스갯소리로 너는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할 말 다 하고 또 네가 얘기하는 말은
이제 허튼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거짓말을 해도 우리가 믿을 거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 스타일이죠. 근데 거짓말 별로 한 적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조건 없이 초능력을 가진다면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으세요? 너무 좋은 약이 외국에서 개발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우리나라에서 심사 절차가 있고 보험 재정이 안 받쳐주면 그게 보험 등재가 안 돼서 뭐 어떤 약은 뭐 1억 가고 25억 가고 이런 게 있어요. 평생에 한 번만 주사 맞으면 질병이 그대로 치료돼 버리는데 우리가 그거 못 해갖고 죽어가는 아이들 초능력으로 이렇게 고주파를 보내가 팍팍 살렸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들으신 그런 희귀병을 앓는 아이의 어머님은 얼마나 마음이라도 그러니까요. 위로가 많이 되실까. 예. 좀 많이 앞장서 주십시오. 네, 네. 10년 동안 이루고 싶은 거 3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향후 10년 동안. 네. 네. 제 삶의 버킷리스트에서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 남편하고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사회생활하느라고 다니지 못했던 좀 아직 덜 갔던 좀 세계 여행을 좀 해야 되겠고 또 국내 여행도 지금 뭐 조금밖에 못했어요. 우리 국내도 너무 지방자치가 발달하면서 많이 너무 좋은 좋아졌더라고요. 곳이 많죠. 네. 그래서 그걸 겸해서 이제 국내도 가고 이렇게 하고 저는 손주가 5명이에요. 딸 둘에. 네. 그래서 우리 손주들하고 조금 더 시간 보내고 그 시간 보내는 가운데 사랑도 주지만 또 그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 교훈도 놀면서 전해주고 이제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 세트가 바뀐 것 같아. 앞에 뭐 모닥불 하나 피워놓고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쬐면서 얘기하는 그런 그러게요. 느낌이 약간 예. 저 영성 치유에 온 느낌. 인간 살림이요. 인간 살림요. 자, 그럼 우리 안창원 선생님 말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빠밤. 지도자의 자격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안창원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어떤 자격을 갖춰야 지도자다? 네, 이 지도자라 함은 어떤 단체가 있을 때 네. 가장 앞에 서는 인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가장 앞에 선다는 게 그 사람이 가장 뛰어나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남이 핍박을 하든 혹은 뭐 칭찬을 하던 간에 묵묵하게 자기를 수행하는 사람. 예. 그 사람이 진정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다. 바로 안창원 선생님이신데요. 그렇죠. 그런 분이. 예. 그리고 공평하고 원만한 마음을 가지고 협잡과 싸움을 덜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역시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안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욕을 먹어도 모함을 받아도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된다. 의원님은 실행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잠깐만요. 대단해요. 대단하십니다. 네. 하여튼 염둥이에요. 귀염둥이에요. 엉덩입니다. 네. 뭘 주시나 있어요? 의원님이 생각하는 지도자의 자격은 어떤 건가요? 일단 자기 그 지도자 위치에 대한 그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네. 거기 어떤 특성을 살려서 자기네 구성원들의 니드를 담아내야 되고 그 지도자의 철학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내가 공동체의 공동이익과 공동선을 추구하는데 내가 항상 열정이 가고 발동이 걸리는 사람 그리고 공동체의 행복이 나의 행복인 사람이 저는 정치를 해야 되고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의 지도자하고 비교하지 말고 너네 공동체에서 가장 성실하고 너네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지도자를 뽑아라. 그 사람이 지도자 비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지금 도산 안창원 선생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책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꼭 우리 시청자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좋은 글귀가 있으면 좀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예. 도산 선생님이 1918년 로스앤젤레스 지방회 국치 제8주년 기념 석상에 사신 연설 중에 한 구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겠느냐 물을 것이므로 나는 오늘 우리 민족이 기뻐할 것을 말하겠습니다. 나는 희망이 아니면 다시 기뻐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희망을 가지고 내일이라는 거울을 봅시다. 우선 얼굴이 좋아질 것이요.
허리도 차차 펴질 것입니다. 그러한 적 우리 가슴 속에 쌓였던 슬픔이 다 풀려나가고 기쁨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채워 이 세상 분투하는 마당에 내세울 것이니 오늘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잡아 넣을 것이 희망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꼭 공감하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 당시의 엄혹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희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 단어였는지가 그렇죠. 새삼 네네.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푸근한 리더십을 가진 의원님과 또 정치라는 단어가 잘 디테일한 말씀하실 때는 어울리는 것도 같다가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리더십은 처음 봐 하라는 생각도 들어요. 국회의원 서정숙에게 정치란 무엇일까? 뭐 이런 좀 추상적인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치란 너보다 못한 자의 지배를 받기 싫거든 본인이 나서라 했어요. 그게 결국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지도자랍니다. 너희 중에 지도자가 없다고 불만하고 한탄하지 말고 너 스스로 도량을 닦고 노력해서 지도자가 돼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 하셨거든요. 이제 그 말씀 꼭 전하고 싶고 제가 뭐 늘 강조해도 정말 넘치지 않는 것이 정치인은 공동체, 공동이익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인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의원님, 네. 이 책을 어떤 분한테 추천하고 싶으세요? 중학교 정도 이상부터는 좀 강력하게 권하고 싶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도산 안창호 쌤을 잠깐 접하고 그냥 마음에 두고 이제 사회인이 돼서 그동안은 뭐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아이 양육하고 이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죠. 말씀의 주제만 가슴에 담고 한편은 가끔은 내가 조금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책과 그 메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접했더라면 또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어 있을지 않을까 하는 또 약간의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한 중학교 정도부터면 이렇게 좀 권하고 싶어요. 진영 씨는 네. 오늘 의원님 만난 소감 어땠어요? 말씀 나눠보니까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예. 느껴지시거든요. 그래서 인간 살림용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셨으면 아유, 좋겠습니다. 콘텐츠가 너무 좋은 진짜. 얘기입니다. 정말. 네. 허위평론가 이 책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한 줄 평하고 싶습니다. 네. 결의의 스승이라는 칭호가 결코 과하지 않다. 네. 예. 그러니까 왜 인도하면 결의의 스승, 간디 간디가 떠오르잖아요. 생각나죠. 우리나라는 누구 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제일 첫 손에 아마 안창호 선생이 꼽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만큼 예. 우리 민족의 그야말로 앞길을 제시한 분으로서 그 사상이 여기 가득 담겨 있으니까 네. 저도 이 책 읽으면서 다시금 그 당시의 상황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좀 고민해보기도 했습니다. 예. 의원님, 그러면 끝으로 우리 이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정치인으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21대 국회의 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아픔과 소망을 100% 공감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예. 저의 위치에서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통과 바램을 해결하고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늘 공부하고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드리는 정치인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오늘 인생 책방 시간이 없이 의원님의 이 얘기만 들었으면 그냥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인가 보다 했겠지만 오늘 앞서 우리가 의원님의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더 크고 깊게 울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모익지의 김수산입니다. 오늘은 국회 도서관이 다시 영화라는 주제로 엄선한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책도 놓치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떠오르는 정치 분야의 도서부터 만나보실까요?
첫 번째 책은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선정한 세계적인 사상가 100인 중 한 명인 로버트 케이건의 책 밀림의 귀환입니다. 저자는 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 중 하나인 브루스 킹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자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한 사태를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원사 역할을 자처해온 미국이 손을 놓아버리면 세계는 잡초와 넝쿨로 뒤덮여 밀림이 된다고 비유하는데요. 세계 문제에 대해 오바마 정권은 소극적 행보를 보였고, 이어 트럼프 정권이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고집했기에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약화하고 결국 자유주의 질서가 붕괴할 것이라 예고합니다. 앞으로 세계 민주주의 동맹을 복원하려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노력이 얼마나 성공적일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책, 밀림의 귀환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SNS 민주주의와 주민 참여입니다. 고령화와 지방의 인구 축소에 따라서 공동체가 붕괴되며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이 책은 대의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한 보완제로 SNS 활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SNS를 활용하면 시민과 정부가 정책 효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SNS를 통한 상호작용이 정부의 의사결정의 참고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 정책 피드백을 얻을 수 있으며 그러한 선순환을 통해 정책 효능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하는데요. 특히 정책 우선주의의 격차로 인해 정치적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못한 시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책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주민의 정치 참여를 위한 SNS 활용을 연구한 책, SNS 민주주의와 주민 참여입니다. 다음은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테마 도서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제는 다시 영화입니다. 2019년 영화 기생충의 세계적인 돌풍 이후 우리 영화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죠.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외출이 줄어들면서 극장가도 한산해졌는데요. 다시 영화를 자유롭게 만나기를 고대하며 영화 관련 도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20여) 년간 국내에서 높은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이동진 영화평론가의 책, 이동진이 말하는 봉준호의 세계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장편 영화 기생충, 옥자, 설국열차, 마더, 괴물, 살인의 추억, 플란다스의 개 7편을 총 8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는데요. 봉준호 감독과의 대담부터 영화에 대한 분석과 통찰을 담은 평문까지 봉준호 감독의 인간적인 매력과 함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영화사에서 새 역사를 쓴 봉준호 감독과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다면 이동진이 말하는 봉준호의 세계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영화 어느 가족으로 2018년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츠의 책, 작은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입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츠 감독은 다큐멘터리 방송을 연출하다가 영화계에 데뷔한 후 사회성 짙은 영화를 만들어 왔는데요. 주변의 이웃과 시대상을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그려낼 수 있었던 밑바탕인 자신만의 철학을 고스란히 책에 담았습니다. 고레에다 감독의 기억을 담은 에세이와 정성일 평론가와의 대담도 실려 있는데요. 더불어 감독이 직접 꼽은 나를 만든 영화 66편과 프랑스 영화 리스트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츠 감독의 따뜻한 세계관과 창작자로서 사회적 역할에 대해 직접 서술한 책이 궁금하시다면 책, 작은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혹시 망한 영화 리뷰를 본 적 있으신가요? 망한 영화 걸작선으로 유명해진 유튜브 크리에이터 거의 없다가 반대로 인생 영화 걸작선을 담아낸 책 거의 없다의 방구석 영화관입니다. 을의 영화평론에 곁들여질 만한 우아한 어휘나 고상한 표현은 빼고 삐딱하고 거침없이 영화를 분석하는데요. 영화에 얽힌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도 독자가 알기 쉽게 풀어나갑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거의 없다가 걸쭉한 입담을 곁들여 소개하는 인생 영화가 궁금하시다면 책 거의 없다의 방구석 영화관을 추천합니다.
오늘도 국회 도서관 추천 도서로 즐거운 독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찾아뵐게요.